안녕하세요. 음, 자, 5월 20일 제12주차 자연과학의 이해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음, 먼저 여러분 과제 제출 현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요일 1, 2교시 아직 파일 제목을 양식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목요일 5, 6교시 이상 있으면 카톡이나 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제를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그런지 잘 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의 황사와 오존 농도를 검색해보고 이제 몇 가지 계산하는 문제였는데 대체로 잘 했습니다. 오존과 황사의 농도가 지역마다 또는 측정한 시간마다 매우 달라서 아주 좋은 경우하고 나쁜 경우의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좀 이제 부족한 경우는 대체로 내가 이제 메일로 알려줬고 그걸 반영해서 고쳐서 다시 낸 사람도 있고 그냥 아닌 사람도 있었는데 그냥 나중에 잘된 과제 한두 개 정도를 카페에 올릴 테니까 혹시 부족한 사람들은 그거를 참고해서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농도 관련 얘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모니터에 쓰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카메라의 각도가 맞지 않아서 제 얼굴은 일단 닫겠습니다. 자, 뭐 여기는 이제 설명이 된 부분인데 몇 가지 농도를 얘기했죠. 이제 화학에서 많이 쓰는 농도가 몰 농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도의 정의는 V분의 N이고 이제 용질의 몰수, 용액에 있는 용질의 몰수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몰 농도 곱하기 부피예요. 그래서 따로 이제 이 식을 지난 시간에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이제 실험실에서 산이나 염기의 용액을 다룰 때에는 묽은 용액을 다루는데 그 시약을 사올 때에는 이제 원액, 상당히 진한 용액으로 사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이제 용액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물 켜야 되는데 물 킬 때에 어떤 계산식이 필요하냐 뭐 하는 겁니다. 자, 진한 용액이 예를 들어서 간단한 그림으로 여기 진한 용액이 있다 그러고 여기에다가 물을 첨가하겠죠. 수용액이라고 하면 물을 첨가해서 같은 용기인데 좀 많아졌어요. 묽어졌죠. 여기가 이제 이때 이 농도와 부피를 파워포인트에서 진한이라고 했어요. 진한 농도와 용액의 부피가 진한 용액의 부피가 있을 것이고 물을 벗으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묽은 용액의 농도와 부피는 묽은 용액의 부피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농도는 작아지고 부피는 커졌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든지 그 용질의 몰수의 공식이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진한 용액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염산이다 그러면 염화수소의 몰수는 이거 두 개를 곱한 거예요. 묽은 용액에서의 그 염산에 있는 염화수소의 몰수는 역시 농도와 부피를 곱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물 키는 과정에서 물만 첨가됐기 때문에 실제로 그 용질이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용액이나 묽은 용액에 있는 용액이나 이 몰수라고 하는 것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한 용액에서의 몰수는 진한 용액의 농도 곱하기 진한 용액의 부피, 묽은 용액에 있는 용질의 몰수는 묽은 용액의 농도 곱하기 묽은 용액의 부피. 이게 전부 두 개가 서로 같으니까 등호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뭐와 같으냐? 용질의 몰수와 같다. 그래서 용액을 물키거나 아니면 용매를 날려보내서 농축을 시킬 때에 계산하는 어떤 관계식이 있다고 하면 MV는 MV 각각의 그 진한 상태와 묽은 상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한 용액을 우리가 사오겠죠. 얘는 알고 있는 겁니다. 묽은 용액도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농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알고 있어요. 묽은 용액의 부피도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양이 추측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단지 이제 여기서 아직 알 수 없는 것은 진한 용액의 부피예요. 그래서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진한 용액의 부피를 계산한 다음에 미리 그런 용액을 용기에 담아 놓고 물을 더 부어서 최종적인 부피가 되도록 물키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의 다음 화면에 보면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 실험실에서 이제 염산을 묽은 용액 2몰 농도짜리를 이제 보통 8조 실험할 때 필요한 양이 계산이 됐을 때 500ml를 이제 만들려고 한다. 그런데 구입한 염산은 12몰 농도예요. 그러면 얘를 얼마큼을 덜어서 물키면 되느냐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진한 용액의 MV와 묽은 용액의 MV를 곱한 게 같으니까 지금 미리수는 진한 용액의 부피이기 때문에 12 곱하기 X는 2 곱하기 500 그래서 X를 계산하면 83ml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준비하는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2몰 농도 500ml였죠. 2.0몰 농도 500ml이기 때문에 일단 실험기구는 부피 플라스크가 필요해요. 알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 농도의 용액을 만들 때 필요한 기구 하면은 부피 플라스크입니다. 그 용액의 뭐라고 할까? 그 용액을 만드는 기구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구는 부피 플라스크. 용량이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이제 목표가 500이니까 500ml짜리 플라스크를 준비하죠. 그러면 이제 염산은 이제 시약병에 들어 있는데 일단 먼저 용매인 물을
한 3분의 1 정도 채워요. 1번 물 적당량, 부피 플라스크에다가 채웁니다. 반 좀 안되게. 두 번째로 진한 염산을 12몰 농도 염산을 아까 83이었으니까 83ml를 집어넣어요. 이때 이제 염산이 이제 유독한 그런 시약이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죠. 진기를 마시지 않도록 해야 되고 손이나 피부에 묻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염산이 들어가면 좀 이제 녹으면서 열이 발생해서 조금 따뜻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이제 물을 채우는 거예요. 물 보충. 어디까지냐? 눈금 선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요 물을 채울 때에는 이제 물이 이렇게 경계면이 아래로 볼록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래로 볼록한 게 눈금에 딱 맞도록 스포이드 같은 걸 이용해서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됩니다. 중간에 적당히 물을 넣었을 때 잘 흔들어서 용액이 잘 섞이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한 염산이 들어간 양은 정확하게 83ml인데 물은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몰라요. 그냥 합한 용액, 물이 추가돼서 합한 용액이 500이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요 정도 하면 그 물킴의 과정은 이제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자, 이제 반응식 얘기를 할게요. 제목에 이제 화학 반응식 해놓고 앞에다가 균형된 이라는 말이 있죠. 화학 반응식이 약간 불완전하게 써 있을 때 이거를 완성하는 과정, 이걸 이제 균형된 화학 반응식이다, 아니면 화학 반응식을 완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으면 우리가 금속 중에 그 이온화 경향에서 앞부분에 위치하는 나트륨, 영어로 하면 소듐이 되는데, 나트륨이라는 금속이 있는데 이 나트륨은 워낙 반응성이 커서 찬물에다가 넣어도 막 폭발하듯이 그 금속이 막 튀면서 녹아 들어가고 화학 반응하는 거죠. 그냥 금속이 녹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수소기체를 이제 발생하는데, 이게 사람 손에다가 나트륨 금속을 이렇게 올려놔도 그냥 건조할 땐 상관없는데 손에 땀이 있으면 반응을 해서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하여튼 반응성이 꽤 큽니다. 염소 기체는 직접 실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초록색이면서 역시 이것도 인체에 아주 독한, 유해한 그런 가스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반응성이 큰 나트륨 금속하고 유독가스인 염소 기체가 이제 서로 남는 거 없이 완벽하게 반응이 되면 그 결과물은 우리가 매일 섭취해야 되는 그렇게 해롭지 않은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화학 반응에 의해서 성질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런 화학 반응을 문장으로 나열하면 이제 지금 보이는 그 문장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살표의 왼쪽 오른쪽에 위치해서도 표시할 수 있지만 이것도 역시 번거로워서 간단하게 기호로 나타내고자 한다. 그래서 원소 기호를 여러분이 이제 배웠기 때문에 나트륨은 Na, 염소는 Cl이지만
우리가 기체 상태에서의 염소라고 하면 Cl이 아니라 Cl2예요. Cl2. 그렇게 이 원자가 합쳐져서 분자로 행동하는 그런 원소들이 있으니까 그런 원소들에 대한 화학 반응식에는 원자 기호, 원소 기호를 쓰면 안 돼요. 분자인 이원자 분자로 되어 있는 Cl2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소금이라는 건 여러분이 많이 이제 알고 있는데 NaCl입니다. 그래서 Na 플러스 Cl2가 NaCl이다. 이게 이제 간단하게 변화하는 화학종 그런 물질들을 나타낸 것인데 요게 이제 불완전한 균형되지 않은 화학 반응식이에요. 왜냐하면 반응 전에 원자들의 개수와 반응 후에 원자들의 개수가 얼핏 봐도 지금 Cl이 맞지 않잖아요. 반응물은 원자가 2개고 생성물은 1개니까. 그래서 질량 보존이 되도록 적절하게 계수를 씀으로써 양쪽의 원자들의 개수가 같아지도록 하는 과정. 이걸 이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한다 그러고 그 결과를 완성된 화학 반응식 또는 균형된 화학 반응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NaCl에 있는 Cl을 개수를 맞춘다고 해서 이렇게 첨자 2를 쓰면 이거는 안 되겠죠. NaCl과 NaCl2는 다른 물질이니까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첨자를 막 이렇게 쓰면은 당연히 안 돼요. 첨자를 쓰면 안 되고 이거 뭘로 지우나?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첨자를 쓰는 게 아니라 앞에 개수를 써서 이제 개수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동 자막이 또 형성이 됐네요. 해제하고. 자, 그러면 이제 Cl2가 어차피 좌변을 보면 Cl은 쌍으로, 짝수계로 밖에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우변에 NaCl 앞에다가 Cl을 맞춰주기 위해서 2를 써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트륨, 소듐이 안 맞으니까 이 앞에 반응물의 나트륨에 또 2를 써주면 최종적으로 이제 따져봤을 때 나트륨도 2개, 염소도 2개, 물질이 바뀌지는 않은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완성된 화학 반응식이다. 근데 이제 이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질량 관계만 따질 때는 여기서 끝나지만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식은 요 위에 나트륨은 금속이면서 고체고 염소는 기체고 소금은 고체라고 써놨죠. 그런 물리적인 상태도 괄호 안에 표시해 주는 게 완전한 화학 반응식을 완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밑에서 올라온 식처럼 ENA 플러스 Cl2가 ENaCl인데 그 물질에 대한 그 기호 바로 뒤에 괄호를 하고 고체면은 S, 기체면은 G, 액체면은 L, 수용액이면은 AQ라고 써주는 게 원칙입니다. 뭐 웬만한 것들은 지금 이제 그 눈으로도 이렇게 완성을 해 봤는데 여러분도 웬만한 반응식은 이제 어느 정도 암산이 가능해요. 좀 이제 여러 개의 그 원소들이 막 복합적으로 존재하게 되면 이게 헷갈려서 잘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눈으로 가능하다. 또 그 다원자 이온들 뭐 SO4라는 게 이렇게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걸 생각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요때의 반응식을 완성해 봐라 하는 거를 수업 시간 대면 수업이면 여러분에게 직접 계산할 시간을 주고 제일 먼저 답을 맞춘 학생에게 작은 뭐 상품을 준다거나 이렇게 이제 해 오는데, 대면이 아니고 이제 그 원격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풀 시간을 주느라고 가만히 있기도 조금 어색해요. 그냥 곧바로 설명을 할게요. C4H10 하면은 부탄인데, 부탄이 산소와 결합한다는 얘기는 연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적어 보면, 물리적인 상태는 일단 생략을 할게요. C4H10이 산소와 반응을 해서 CO2와 모든 탄소는 CO2로, 모든 수소는 H2O로 이렇게 이제 완전하게 연소를 해서 생겼다. 그때 이제 암산으로 할 수 있으면 암산으로 이제 하는 거고,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 이거 약간의 좀 편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서 제일 복잡해 보이는 그런 화학종, 그런 분자나 화학식의 숫자 그냥 임의로 지정하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1이라고 하자. 뭐 2라고 해도 되고 뭐 3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숫자는 나중에 이제 약분을 하든지 최소 공배수로 곱해서 좀 크게 하든지 할 거니까 절대적인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1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부탄이 지정이 되면 반응물에 탄소는 4개, 수소는 10개가 고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맞추는 게 쉬워진 거예요. 탄소의 입장에서는 반응물에 4개가 있으니까 생성물에도 4개 있어야 돼서 요 CO2에 4를 써주게 돼요. 그쵸? 4를 써주게 됩니다. 수소의 입장에선 여기 이제 반응물에 4개니까 수소의 입장에서는 반응물에 10개가 있으니까 생성물에 여기다가 5라고 써주겠죠. 이쪽도 좀 색깔을 줘서, 아까 4였죠. 수소는 여기 H2O이기 때문에 H2O가 5개가 있으면 원자로는 10개가 됩니다. 그러면 생성물에 이제 숫자가 고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생성물에 있는 산소를 다 세봐요. 산소를 세보면 앞에 4, 2, 8, 뒤에 5, 1, 5, 13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반응물에도 산소가 13개가 되도록, 여기 13개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는 첨자 2가 있으니까 일단은 분수를 쓰더라도 13개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첨자를 바꾸는 것은 물질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반드시 개수를 이용해야 돼요. 그래 놓고 이제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식의 개수들은 가장 간단한 정수로 맞춰주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배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2배 하면은 2, 13, 8, 10. 요게 이제 답입니다. 그래서 앞에 파워포인트 화면에 정답은 2, 13, 8, 10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역시 또 이제 대면 수업 때 한번 여러분에게 풀 기회를 주려고 준비한 반응식인데, 이 반응식은 질소가 2개 이상에 걸쳐 있죠. 생성물에. 산소도 3개에 다 걸쳐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만만치가 않은데, 앞에서 따로 요약을 해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요령이 있다고 하면, 가장 복잡한 분자에, 뭐 분자가 아니라도 분자라고 언급을 하겠습니다. 분자의 숫자를 적당히 지정한다. 이를 지정한다. 그것으로부터 각 원자의 개수를 맞춘다. 질량 보존이 되도록 쭉 해 나가는데, 가장 간단한 분자는 맨 나중에 맞춘다. 뭐 요게 이제 그나마도 이제 요령이 될 수 있고, 뭐 그렇지 않고 좀 더 체계적으로 수학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모든 개수에다가 미리수를 부여하는 거예요.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의 원자에 대해서 개수가 맞도록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그 방정식을 풀면 되기는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제일 복잡하니까 1을 지정을 해 놓으면 이제 탄소를 보면 3개니까 여기 3, 수소를 보면 반응식에 5개니까 2분의 5, 질소를 보면 3개니까 2분의 3, 산소를 보면 반응식에 9개 있으니까 이쪽에 산소도 9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6개, 여기 2분의 5개. 그러면은 6 더하기 2분의 5. 이것만 해도 8.5죠. 여기 이제 2분의 1개. 여기 4분의 1 이렇게 적겠네요. 2분의 1개 있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4배 하면 답이 됩니다. 위에 거는 이제 조금 복잡해서 시간이 좀 걸려요. 요거는 이제 오늘 과제 중에 반응식의 개수 맞추는 것이 있는데, 거기 이제 연습 문제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에게 과제로 주는데, 추가로 요거 하나 더 과제에 추가되는 겁니다. 과제는 나중에 후반부에 다시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반응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앞에서 이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그 원소 얘기를 했는데, 전에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원소 중에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원소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왔던 기체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수소, 산소, 질소. 뭐 이산화탄소 그러면 이건 원소가 아니니까 안 되겠죠. 화합물이니까. 제일 많이 들어본 게 이제 수소와 산소와 질소예요. 그리고 할로젠 원소 4개.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그래서 무지개 색깔이 이제 7개로 많이 외우고 있는데,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원소도 7개가 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쓸 때 얘네들은 꼭 분자식으로, 분자로 써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 반응식의 유형별로 이제 종류를 보면은 그 반응식의 종류를 자세히 배우지는 않는데 이제 산염기 반응이나 산화 환원 반응이나 반응의 어떤 종류겠죠. 아니면 침전 반응, 산염기나 산화 환원은 좀 어려우니까 침전 반응에 대해서 반응식을 어떻게 쓰는 게 있느냐 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반응식이 있습니다. NaCl 수용액, AgNO3 수용액이 섞이면 AgCl이라는 고체와 NaNO3 수용액이 이제 이렇게 생깁니다. 이 AQ라는 게 수용액이란 뜻인데, 우리가 소금을 물에 녹이면 소금 덩어리가 이제, 물론 그래서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소금 덩어리가 안 보이면서 이온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용액의 그 그림을 이렇게 나타내면 NaCl이 이렇게 녹았다, AQ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이미 물하고 수화가 됐다 하는 뜻인데, 이온 화합물들이 녹았다 하는 얘기는 이온으로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Na 양이온과 Cl 음이온으로 나눠졌다. 더 이상의 이런 화합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소금 덩어리는 화합물 NaCl이지만 물에 녹아서 다 이제 침전이 없이 녹았다는 거는 이제 각각의 이온들로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AgNO3도 AQ라고 되어 있으니까 Ag 양이온과 NO3란 덩어리 자체로 음이온이 이렇게 녹아 있는 거고, 이제 생성물은 이거 합쳐버렸으니까 얘를 이제 합치는 순간에 하나의 그릇에 이제 얘가 담겨져 있는 건데, 여기에는 지금 AgCl과 NaNO3인데 NaNO3는 여전히 수용액이죠. AgCl은 고체예요. 그러니까 이 화학 반응은 변화를 이렇게 식으로 표시한 건데, 얘네들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식을 적는다고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Na 양이온 더하기 Cl 음이온 더하기 Ag, 이 그림을 연상하면 돼요. 양이온 NO3 음이온 이 반응을 해서 AgCl 고체 Na 양이온 플러스 NO3 음이온, 길죠. 이렇게 쪼가리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이제 있는 모습 그대로 적은 반응식이에요. 그런데 반응이라는 게 이제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변화되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 좌변, 우변에 똑같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게 있죠. Na 양이온하고 NO3 음이온이에요. 이건 반응 전과 후에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 얘네들은 변화된 게 아니니까 그냥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약분하듯이 없애자. 그리고 실제로 변화하는 것만 적자 하는 게 또 다른 반응식인데, 그걸 또 적어보면 Ag 양이온 플러스 Cl 음이온, 이것이 반응해서 Ag
Cl 고체가 된다. 실제로 변한 건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쓸 때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유형이. 뭐뭐가 있느냐 하면 어떻게 표시를 할까? 이런 식으로 반응식을 쓰는 게 하나 있고, 이렇게 쓰는 게 하나 있고, 그냥 간단하게 실제로 변화하는 것만 쓴 게 있겠죠. 이게 세 가지가 있다. 그냥 이 부분을 우리는 분자 반응식이라 그래요. 얘는 전체 그냥 이온 반응식, 전체란 말도 앞에 쓰기도 하는데 이온 반응식. 요것은 좀 이름이 긴데 알짜 이온 반응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양론, 반응식을 보고 반응물과 생성물들의 양 관계를 계산할 때는 분자 반응식을 써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렇지 않을 때에는 알짜 이온 반응식을 씁니다. 이온 반응식은 거의 안 써요. 그리고 알짜 이온 반응식에서 반응 전과 후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들, 밑줄 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뭐라 그러느냐? 구경꾼 이온이다.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질 않았는데 다른 얘기를 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과제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과제는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알려줬던 요 반응식이 하나 추가됩니다. 과제에. 그리고 연습 문제 3장에 2장인가? 4장이네. 4장 연습 문제 보면 다음 반응식을 균형을 잡아라, 완성하여라 하는 게 3번하고 4번이 있는데 3번은 뭐 맨 뒤에 답이 있으니까 그냥 문제 내긴 적절하지 않고 그래서 4번을 이렇게 문제로 하나 낼 겁니다. 웬만한 건 그냥 적당히 찍어서 숫자들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4번 8문제 그리고 A, B, C, D, F가 있고 마지막에 E, F, G, H, I라는 번호에다가 요거를 추가해서 하면 됩니다.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좀 특별한 주문이 있어요. 손글씨로 쓰는 게 아니고 워드로 작성하는 거예요. 워드로 작성하는데 이제 한글이나 MS 워드를 하겠죠. 이건 뭐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여러분이 쓸 텐데 거기에서 이런 기호들 수식 편집기로 들어가서 수식 편집기 연습을 하는 의미로 과제를 내는 거니까 물론 반응식을 완성하는 의미도 있지만 수식 편집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요런 모양과 비슷하게 여러분이 작성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화학 반응식은 원소 기호는 이탈릭체가 아니라 그냥 바른 글자체 로마체라고 하면 됩니다. 로마체로 쓰고 괄호 안에 있는 물리적인 상태는 끼울려서 쓰는 거예요. 이탈릭체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첨자들 여러분이
잘 활용해야 되겠죠. 첨자들은 첨자에 맞게 여러분이 써야 됩니다. 조금 쉬워 보이는 거 이제 B번 같은 경우에 아직 완성된 건 아니죠. P4 플러스 O2가 P4 O10이다. 이제 개수 여러분이 맞추면 되는데 고체, 기체, 고체 이렇게 돼요. 한글만 이제 어떤 건지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줄게요. 일단 너무 글씨가 작으면 보기 힘드니까 이게 얼마큼 확대가 됐는지 글씨도 자, 이 정도로 해서 수식 편집기는 입력에 보면 수식이라고 있죠. 이 중에 수식 편집기가 있어요. 단축 키로는 Ctrl M, N이에요. 그러면 수식 편집기 창이 이렇게 뜨고, 이게 지금 노트북이 작아서, 보기에서 쪼금각을 해제해야 되겠네요. 뭘 누른 거야? 해제를 하고 다시 한번 수식으로 Ctrl N, M 치면은 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부분에 이제 실제로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여기에 수식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도 크기를 일단 좀 잘 보이게 해놓고 원래 P4잖아요. P4 아래 첨자는 여러분은 여기에 써지는 거를 보면 되는데 밑에 밑줄을 그면 아래 첨자가 돼요. 계속 쓰면 아래 첨자가 계속 이어지니까 첨자에서 벗어나려면 스페이스바를 하나 누르고 치면 됩니다. 스페이스바를 많이 눌러도 실제로 여기서 수식 입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P를 아까 끼우림체가 아니 로마자라고 했으니까 RM이라는 명령어로 치면 이렇게 돼요. 더하기 쓰기 전에 괄호를 열고 S라고 하는데 S는 이탈릭체이기 때문에 IT라고 치고 한 칸 띄던지 안 띄던지 상관없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가 너무 붙어 있으면 좀 띄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그 탭 위에 물결 모양을 치면 스페이스바 기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P4, O2, O도 아까 정자체, 로마체, 그리고 이탈릭체의 기체 한 칸 띄고 자 화살표는 이제 오른쪽이면 R 에로우 하는 건데 명령어를 모르면 요런 데 눌러서 해당하는 거를 클릭해도 돼요. 여기 보면 이만큼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수식들이 그룹별로 묶여져 있으니까 명령어를 알면 곧바로 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곧바로 이번에는 어디 갔나?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중괄호로 묶여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속성들이
쭉 이렇게 단체로 있을 때에 중괄호로 묶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게 도체였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수를 여러분이 맞추려고 이제 하다 보면 지금은 뭐 단순하네요. 그쵸? 산소에다가 10개가 되도록 5만 써주면 맞아 있네요. 그쵸? 거의 이거는 뭐 거저 먹기네요. 이렇게. 너무 붙었다 그러면 이제 약간 띄는 기능도 있습니다. 한 칸 띄는 게 있고 조금 띄는 게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워드를 그 워드 프로세서를 평소에 사용했으면 이거는 그냥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아직 그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아주 극소수지만 있습니다. 자꾸 손으로 써서 과제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한글이나 MS 워드를 이용해서 수식 연습도 하나의 훈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과제를 제출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 한글에서의 수식 그 입력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한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을 그 카톡 단톡방에다 한번 올려주고 그리고 카페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 참고하실 분은 그거 참고하면 됩니다. 나갈 때는 Shift Escape 누르면 이제 나가면서 이렇게 완성이 돼요. 이 수식이 아닌 글자 크기하고 수식의 글자 크기하고 서로 다른 데서 설정을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글씨 크기는 여기서 조정을 하잖아요. 여기서 바꿔도 수식의 크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수식을 눌러서 여기서 크기를 바꾸게 돼 있어요. 크게 작게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이제 아시기 바랍니다.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과제는 이 4번 문제의 그 식을 완성하는 건데, 완성하는 건 여러분이 얼른 그 펜으로 해서 숫자들을 완성해 놓고, 그 다음 과정은 이제 한글에서 작업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에 좀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요 컴퓨터 하는 거에 약간 그 익숙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약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의 듣느라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